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저 역시 벌써 20번째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비서과를 나온 전공을 살려 회사들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장땡땡씨, 들어오세요. 매번 보는 면접이지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학교도 365, 토익 점수도 낮고, 경력도 없고, 뭐 개인기 같은 거 있나? 개인기요? 없어? 없으면 나가고.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춤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때요? 헛들 헛들. 오, 잘 추네. 멋져. 예뻐. 나이스. 아주 좋아. 그럼 잠시 나가 있겠나? 뭔가 좋은 인상, 열심히 하는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 같았으면 서류에서 광탈하는데 여기서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었죠. 제발 간절했습니다. 장땡땡씨,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장땡땡씨, 사실 스펙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너무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하죠. 외모가 봐줄만하고 춤도 잘 추고 하니까 저랑 사귀시다. 네?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일단 내 내연녀가 돼주면 좋겠다 이거지. 월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잘 시켜주고. 이런 미친 개땡땡이가 다 있나? 너 죽을래? 야, 내가 집에 너만한 할아버지가 있어. 아? 이게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면접을 갔다가 내연녀 제안을 받은 여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녀는 한동안 다른 회사에도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우연히 찍은 댄스 영상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녀는 취업을 포기하고 스트리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쌉니다. 싸요. 신선합니다. 우리 매장 신선 코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법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슈퍼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식품 코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저기요, 여기서 산 음식인데 반품, 아니 환불해 주쇼. 네? 왜 그러시죠? 맛이 이상하다고. 비린내 같은 것도 나고. 아무튼 환불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환불이나 교환 요청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생에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신선함과 청결이 우선인 코너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니 저 역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신선 제품 코너의 CCTV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며칠 동안 음식 코너를 서성이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한 액체가 든 주사기를 신선 코너의 음식에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에요. 잡아요. 이상한 액체를 며칠 동안 계속 음식에 넣고 있었다고요. 그 남자가 음식에 넣은 액체는 충격적이게도 바로 그 남자의 피였습니다. 영국 런던 마트에서 음식 고르는 척하며 주사기로 음식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남자. 식품들에 자신의 피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남자의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주변 3곳의 슈퍼마켓은 약 8억 원 상당의 상품들을 버리게 되었다고 하죠. 결국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는데 정신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민폐남이 따로 없네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런 장난하는 일은 없어져야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급했거든요. 자기야, 천천히 좀 가. 빨리 와. 빨리 가게. 빨리 가봤자 비행기는 정각에 출발하는 건데. 저는 첫날 밤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스킨십이 1도 없는 목석 같은 남자였거든요. 집안도 빵빵하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매너도 좋고 완벽한데 스킨십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발목에 발찌라도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나랑 같이 안 있으려는 거야? 자기 지켜주려고 첫날 밤을 소중하게 보내야지. 그런 이유로 저는 결혼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오늘 밤, 그날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의 첫날 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로 뛰어갔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짐 좀 풀고. 짐은 나중에 풀고. 알았어, 나 좀 씻고. 하지만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도대체 언제 나올 거야?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나 사실... 남편이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게이였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게이인 것을 숨기기 위해 저와 위장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소중하게 여겨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애초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결혼 이틀 만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요. 유난히 스킨십이 없던 남편.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스킨십을 거부하자 불륜을 의심한 여자는 남편의 SNS를 뒤져 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불륜 상대와 함께 손을 잡은 사진을 말이죠. 하지만 그 불륜 상대는 바로 동성 친구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미장년 결혼을 한 남편 때문에 결혼 이틀 만에 이혼녀가 된 여자.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자기는 어때? 뭐가? 바다에 나랑 자기 엄마랑 빠졌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엄마. 그래, 잘했어. 엄마부터 구하는 거야, 원래. 엄마. 나 이제 들어가려고. 알았어. 왜? 어머니셔? 자취방에 오셨거든. 빨리 와서 밥 먹고 씻자고. 가자.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제 남자친구는 효자입니다. 마마보이는 아니고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착한 효자죠. 가끔씩 질투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더욱 사랑합니다. 집에 가면 전화해. 그런데 웬일인지 집에 간다던 남자친구에게서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받았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미안. 목욕한다고. 무슨 목욕을 이렇게 오래 해? 엄마가 때 밀어준다고 해서. 뭐? 때를 밀어줘?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등을 밀어줬구나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몸이 아픈 바람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남자친구 자취방에 병문안을 가기로 했죠. 어차피 어머니께도 인사를 한번 드려야 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어차피 남자친구 자취방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아니, 있었습니다. 작은 물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욕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씻고 있나? 그런데 욕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밖에는 남자친구의 옷과 여자의 속옷으로 보이는 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으이구, 때 봐라 때. 뭐가 이렇게 밀어도 나오는 거야. 엄마, 살살 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분명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말이 돼? 20살이 넘었는데 엄마가 씻겨준다는 게? 저는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엄마와 목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가족인데 뭐 어때? 그럼 나도 아빠랑 목욕해? 그래, 하면 되잖아.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아 남자친구와 이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남자를 만난 것은 대학 신입 시절이었습니다. 개강 파티 때 첫눈에 빠져버렸죠. 신비로운 분위기에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랐어요. 선배,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저랑 사귀읍시다. 저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그 사람은 마음을 열었고 저희 두 사람은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함께였죠.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따로 프로포즈는 하지 않았지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헤어졌습니다. 아니,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별 통보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요. 아주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었기에 그냥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후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미안.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불타는 연애를 했었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떠난 남자.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솔로로 지냈습니다. 호감을 나타내는 남자들도 몇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만나봐. 정말 괜찮다니까? 뭐야, 소개팅 하라고 만나자고 한 거야? 됐어. 나 소개팅 안 한다니까. 아직도 못 잊었어? 그 첫사랑이라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 나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걸. 아무튼 한번 만나봐. 후회 안 한다니까.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준 그 남자는 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와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까지. 잊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첫사랑을 떠올리며 몇 년 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곧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빠른 속도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는 예비 시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우리 형이야. 나랑 되게 닮았지? 형이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 몇 년 전에. 제 첫사랑과 현재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분위기며 생김새가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전 남자친구는 저와 이별 당시 항암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 사실을 숨겼던 거죠.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의 그림자. 그 그림자 때문에 다시 만난 인연. 지금 그 남자의 동생과 결혼한다면 과연 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첫사랑을 잊지 못해 그 사람과 닮은 지금의 예비신랑을 만난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